네, 앞서 2부에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연결을 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준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직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신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얘기를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했던 김경수 변호사도 이 그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이 그 문제가 커졌다라고 하는 진단에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분기점이 거기였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그전에는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 문제라고 판단하에 제도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수사 자문단 부분 같은 경우는 절차도 위법하고 내용도 또 명백하게 측근을 좀 보호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들 또는 그 주변에서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자문단의 제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의견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하셨고 추미애 장관이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수사지휘권 발동의 행위나 내용도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예, 수사지휘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권고에서 그 부분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장관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제 그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면은 그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이 카드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은 그거를 100분 만에 즉각 거부를 했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좀 상황 정리가 필요한데 그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이 그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것 같은데 어디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추 장관의 의도는 명백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네. 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그럼 계속 그거 어긋나는 부분은 끝까지 계속 수사지휘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예. 장관으로서는 총장으로서 어떻든 조금이라도 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것도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명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다른 역제한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네. 그냥 그대로 수사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그 앞서 이제 연결했던 김경수 변호사는 그 수사본부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의 특임 검사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하고 예. 그 일단 이거부터입니까? 그럼 위원장님도 이건 뭐 내용상 특임 검사의 약간의 변형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최근에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특임 검사를 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하도록 되었는데 맞아요. 예. 만약 그냥 특임 검사를 임명한다고 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거부를 하겠다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특임 검사인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특임 검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내용상으로는 특임 검사인데 예. 어떤 그 특임 검사로 가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때 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본부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걸 즉각 거부했던 이유도 본질적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역시 수사의 관여를 그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변호사는 그 실무적인 해법은 결국은 특임 검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건 장관이 수용할지 여부의 그런 문제이긴 한데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예. 어떤 불공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특임 검사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래 특임 검사를 하는 목적이 검사 등이 관여되어 가지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임 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한사코 지금 내용상의 특임 검사를 관련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죠. 입증되지 않은 부분인데 네. 지금 서울고검 이제 특임 검사 형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적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그 지휘를 맡기고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수사팀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또 수사팀을 예를 들어서 좀 그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은 네.
결국은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저는 실무적으로 좀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비교적 단순 간단한 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수사본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현재 이 수사팀까지 포함한 수사본부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안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지금 수사팀이 구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좀 사안은 간단하죠. 몇 명 안 되는 것만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수사팀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설정한 시한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아닙니까? 만약에 10시까지 윤석열 총장이 다른 안을 만약에 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김경수 변호사께서는 결국 감찰 지시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감찰 그리고 지휘 감독의 지시에 대한 위반이니까 결국 그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감찰,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보고 징계.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여기는 선택지는 현재로는 없고 다른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감찰 지시를 내리면 총장의 직무는 어떻게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규정을 떠나서 일단 그 상식적으로 볼 때 직무 정지로 가는 게 그 순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려버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퇴해 버릴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뭐 김경수 변호사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그 전망을 하시던데. 그분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나왔던 거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 법무부 검찰국하고 대검 쪽에서 물밑 조율을 해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일단 이건 어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있을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법무부에 이제 지금은 탈검찰가 되어서 이제 다른 외부 변호사들이나 외부인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국에는 모두 검사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 장관의 본 의도와는 관계없이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질문을 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까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그 나름의 또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이라고는 화두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번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개혁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검찰개혁 같은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과연 우위에 있는가 검찰총장이 우위에 있는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국민들이 느낀 부분은 그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이 민주적 어떤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그 검찰총장 8조에 지휘권,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그것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서 다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면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지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급자 하급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반대로 아니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다.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상하 관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 관료 권력이 이 문민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문민 통제권 행사할 대로 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 뭐 그런 관계보다는 법에서 지휘 감독을 밟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우리나라 이 검찰이 이제까지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왔던 그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법원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많이 집중돼서 사법농단이 발생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지금도 우리나라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1인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고의 피라미드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서 대검찰청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도 고검 단위나 또는 그 밑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네. 일선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예.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검찰 조직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제가 꼭 여쭤볼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5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권고가 있었습니까 관련해서? 아니 그와 관련된 권고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한번 이 일기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예. 그때 대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좀 분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냥 뭔가 추상적으로만. 예. 2기 법무검찰개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달에 한번 의논을 했고 예.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의논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예, 되고 그래서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권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 좀 위원들 간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어떤 조정을 해서 핵심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든 어떤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 1인에게 그러니까 집중되는 요구에 대한 개선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까지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좀 수평적 분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평적 분산이라. 예를 들어 고등검찰청이나 일선검찰청의 자율성 확대하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맡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받고 그래서 뭐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최종 그 단위에서 결재권을 서울중앙지검장이 행사하는 현재는 검찰총장이 행사한다는 현재는 거죠? 사실상 모두 지휘를 다 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사건을 검찰총장이 근데 다 지휘합니까? 중요한 사건은 모두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검찰총장 1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검 조직이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총장에게 보고를 하면 총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대검에 이제 각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일선 지검장이나 아니면 이제 고검장 선으로 이제 내려서 이렇게 하자. 대검 조직도 더 좀 슬림하게 하고. 더 슬림하게. 그럼 지금 그 5개 부가 있죠 대검에. 이걸 더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지어 사실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면은 그런 수사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다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지금 그 6개 항목인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여기로까지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고는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아직 위원들과 토의 중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다만 임기가 9월 말인데 그 전까지는 결론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좀 그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갔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오늘 오전 10시로 시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감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그 상황 전개 상황을 그러니까 놓고 본다면 정당한 어떤 지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 8조에 있는 그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그 지휘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 법무장관의 어떤 그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따라서 징계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개 실무제에 대한 징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겠지만 결국 공무법상 징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최고 수위가 뭐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최고 수위는 원래 파면, 해임, 연회식의 정직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피의자가 이걸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네 없네부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감찰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냐,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서로 다른 규정을 내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였고.
이런 제도적인 좀 그 정비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 점도 사실은 법무검찰 개혁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너무 불필요하게 비공개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는 비공개 어떤 규칙이 90개 예. 정도 되고 예. 법무부도 6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공개할 만한 게는 일단 공개를 해라고 요구를 했고 예. 어떠한 그 비공개 예규가 있는지 좀 다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아, 그것도 이제 법무검찰 개혁에서 예. 논의 대상이고요. 예. 뭐 서로 다른 근거를 그러니까 규정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정리가 안 돼갖고 교통 정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규정 내용이 어떤지 모르니까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그러니까 주장만 계속 그러니까 나열되고 이제 충돌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기 좀 약간 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변호사는 앞서 인터뷰에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윤석열 사퇴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장관님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분명히 없어서 답하기 네. 곤란합니다. 예. 다만 장관님은 그런 뭐 사태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옆에서 이제 이 개인적으로 지켜본 바는 없지만 문헌이 나오는 거랑 많이 나누셨어요? 전혀 나눈 바 없습니다. 아, 이 부분에 그래요?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입장문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아까 김경수 변호사 그 입장문 그다음에 그 언명이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지를 줄여버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글쎄 과거 그분이 정치하실 때부터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았나요? 그 점은 제가 잘 평가하기 힘듭니다. 아, 추미애 장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었습니다.